좋아요, 구독. 자, 저희 세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번 주 내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G증권발 8개 종목 하한가로 직행했던 종목들 중 오늘 거의 다 모든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중에 하나, 삼천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만의 상승입니다. SG증권 사태로 인해서 하한가를 기록했던 8종목 일제히 상승하는 하루였는데요. 혹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이 투자 손실을 인증하는 글까지 퍼지면서 시장 분위기를 해치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었죠. 오늘까지 하락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거의 분노의 반등이었습니다. 거래량이 약 100배 터졌다고 하는데요. 삼천리 대표적으로 22%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15만 3천 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이번 주 내내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드디어 상승이 나왔네요. 자, 8종목 오늘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두 분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합니다. 칠판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제가 이번 주 내내 이야기를 하는 종목들입니다. 살펴보면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폭풍 반등, 우리 문종욱 전문가님은 품절주의 최후라고 적어주셨는데, 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진짜 말 그대로 폭풍 반등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거의 분노와 악에 바친 상승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하한가를 갈 때 하한가가 좀 풀린 종목들도 있었고 하한가가 절대 안 풀리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올라올 땐 다 같이 올라오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트죠. 종합 선물 세트라고 봐야죠. 선물 세트? 같이 한 번에 올렸기 때문에 뭔가 주가 조작이라는 말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네. 오늘 아까 그 뉴스 속보 보니까 그 금감원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가 지금 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면밀하게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게 종목인데 일단 삼천리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었어요. 네. 이게 이제 어제인가 그제인가 보도 보니까 국민연금에서도 1,300억 정도가 투입이 됐다. 근데 자금력 자체가 지금 현재 들어간 자체가 자세한 내용은 신문 보도를 봤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일단 삼천리는 지금 현재 거래량 자체도요. 기존의 2만 주, 3만 주의 거래량이 지금 300만 주가 넘게 터져버렸습니다. 시장에서 이걸 소화하지 못하고 있죠. 예, 그 거래량도 지금 현재 100배 이상이 터졌다는 거거든요. 네. 얘가 상장한 이후에 이 거래량은 난생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재무 구조도 우량하고 단지 천연가스 가격도 국제원자재값이 너무 하락을 했다는 거. 국제원자재값 하면 천연가스 하면은 그 당시에 몇 달 전만 해도 $10,000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00 초반까지 빠져버렸으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천연가스 기대감으로 삼천리가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해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거의 50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하락시켜 버렸습니다. 단기간에. 네. 단기간 하한가를 쳐버리고 그리고 단기간에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렇게 나쁜 주식이 아니다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력성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뭔가를 만들어낼 것 같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넉넉 잡고 한 20만 원까지는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런 하한가를 계속 가고 비정상적인 흐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면 삼천리 같은 경우는 유효하다 단기 트레이더 관점에서. 그러니까 8개 종목이 다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악재 때 공포 때 주식은 살아나는 법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공포를 다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주식 그러니까 떨어져도 이제 겁나서 더 이상 여기서 더 하한가 가면 어떡하지? 그런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네. 만약에 주가 조작이면 어떡하지 진짜로? 그러면 또 여기서 현재 오늘 종가를 15만 원 3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 10만 원도 붕괴되는 거 아니야? 불안하죠. 근데 이제 조금 투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더 사는 거죠.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시동 한번 걸면은 그냥 바로 18만, 20만 원 바로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빠져나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작업을 좀 구조를 만들지 않을까. 자, 이런 거 보면 참 주식시장은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는 피눈물이 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냉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문종욱 전문가님도 품절주의 최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이번 주 시장 분위기를 해치던 주범들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굳이 이거를 논해야 되나?
아, 방송 보이콧입니까? 이거는 사실 그 8개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네. 대주주의 지분이 거의 50% 60%예요. 삼천리 같은 경우도 대주주 특수관계 우리 사주 다 합하면 한 60%가 잠겨 있어요. 그럼 거의 유통 물량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주식의 가장 기본이 유동화잖아요. 유동화. 그렇죠. 언제든지 팔고 내가 하고 현금을 팔아야죠. 하고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현금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 자체가 잠겨 있으니까 저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예견됐다? 단순히 그냥 SG증권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뭐 그냥 걔들이 징계 먹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러면 괜찮은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대주주가 만약에 관여가 됐다라는 게 되면은 뭐 아무리 재무조 좋고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망가지는 거죠.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품절주들이 보통 이렇게 해서 작전성으로 갈 경우에는 대주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 최후의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굉장히 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처럼 대량 거래가 터져서 뭐 급등이 나오고 할 때 절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사례로 들어주는 거다. 네. 과거 신라젠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초보분들이 절대 이거 가지고 현혹돼서 야 삼천리인데 우리나라 대표 막 그건데 할인지준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수의 영역이다. 절대 그냥 무시하셔라. 알겠습니다. 우리 문종 전문가님 늘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고 혹시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다가 데이실까 봐. 그럼요. 그게 가장 걱정되는 단순히 거죠. 뭐 삼성이니까 LG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삼천리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할인지 누가 모릅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초보분들은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게 낫다. 귀를 닫아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 접근 금지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자, 다시 질주가 시작되는 걸까요?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에코프로 계속되는 강세에 오늘 2.96% 또 오르면서 73만 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또 여러 가지 리서치 자료들을 보니까요. 오늘 고수익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또 순매수한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이슈를 살펴보면 과거 발행했던 전환사채 중 600억 원에 대해서 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자사사채로 취득한 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슈도 나왔다고 합니다. 장중엔 8%대까지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다시 질주가 시작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들 칠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에코프로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무섭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 그니까요. 저도 무서워요. 어디까지 갈지. 자, 우리 문종 전문가님 나야 나. It's me! 라고 적어주셨어요. 나다, 에코프로다. 그렇죠. 네, 에코프로 솔직히 주창을 하셨던 우리 문종 전문가님은 좀 기분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휴가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평소가 휴가니까. 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야 나, 그래서요. 그래서요, 나야 나. 훅 들어오시는데요. 네. 나 없으니까. 네. 에코프로가 최근에 사실 뭐 이번 시장에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된 랠리의 시작, 출발점이 에코프로예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의 출발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코프로고. 그리고 어제 그 반등의 시작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결국은 올해 2023년도의 시작과 지금 현재 진행형 중에 중간 과정도 마찬가지로 이 에코프로가 대장이었다. 그거를 여실히 이번에 좀 보여주는 그런 시세의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굉장히 말들이 많잖아요. 뭐 공매도가 그 완전히 그 어느 시점에서 뭐 그렇게 하고 이동철 회장이 뭐 어쩌고 막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이제 곧 상장 심사 청구를 해서 이제 3분기 상장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더블 카운팅 문제가 좀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좀 저는 이제 그 상당히 좀 슬림하고 좀 단순한 거를 좋아하는데 복잡단안한 어떤 뉴스 뭐 그런 거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다 필요 없어요. 무시? 우리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사실 엔지니어도 아니고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잖아요. 투자자예요. 투자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주도 산업
이 시장을 이끄는 주도 산업. 지금 눈빛 굉장히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확신. 제가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 도앵커님은 네. 1월 첫 시간부터 제가 바로 옆에서 거의 1대1 가해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2차 전지를 편입을 못 하셨더라고. 그런 거 방송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슬프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눈을 그냥 거의 레이저를 쏘듯이 말씀을 그렇지. 드려야지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좀 더 강하게 쏘시지 그랬어요. 그때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레이저를 좀 더 강하게 쏴달라고. 그래, 그때도 또 그랬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또 코스모 신소재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무튼 자꾸 아픈데 후벼파지 마세요. 아무튼 네. 에코프로 이거 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는 여러 테마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주 많잖아요. 그래서 뭐 단기 트레이딩을 전문으로 하시는 뭐 트레이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저처럼 뭐 단기 스윙도 하면서 큰 추세를 같이 나눠 먹는 거 그런 것도 하면서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매매 스타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장의 핵심의 어떤 그 부분을 잘 봐야 된다. 핵심을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1월 초부터 2차 전지를 계속 강조드린 것도 그 네. 말씀이고 이 에코프로 형제들 그런 부분에서 대장은 얘다. 근데 어. 이게 지금 보면은 핵심 강물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미국의 IRA나 뭐 이 유럽의 뭐 CRMA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결국은 중국이 너무 쫓아와서 그거를 무력화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배제하자, 우리끼리 가자. 그런 얘기인데 네. 거기에 핵심이 단순히 전기차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중국의 원재료를 배제하지만 우리 동맹들끼리해서 지구 온난화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헤쳐나가 보자. 그게 시발점이 된 게 전기차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원재료 그런 부분들도 쉽게 말해서 환경에 오염을 주지 않는 쪽에서 리사이클링을 하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요소 다 들어간 게 이 에코프로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서 뭐 부담스럽느니 어쩌느니 하더라도 네. 어쨌든 조정이 오면은 그렇게 죽을 주식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의 대장은 나다라는 거를 이번에 좀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로 잠깐 네. 여러분들이 뭐 가장 알기 쉽고 눈에 쏙 들어오는 걸로 설명을 드리면은 차트 볼 게 있나요? 차트를 네. 그냥 딱 보시면은 네.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시장의 주역이었고 네. 요번 조정에 또 조정 그 주역이었고 요번에 반등이 이렇게 나왔는데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거 반등 그렇게 나오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얘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뚫고 가도 사실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뚫고 바로 더 벗겨내고 가도 이상이 없는 거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2차전지 강의를 하면서 오르는 날마다 와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발 좀 박살이 좀 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노래를 부르셨죠. 노래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네. 사야 되니까 더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일봉 차트 단순 일봉 차트를 볼 게 아니라 이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이게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좀 채워주는 그 기간.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에코프로가 고점 대비 장중 저점이 30% 그 마이너스 조정을 받았고요. 네. 기타 이제 그 제가 강조드리는 양극재 업체들, 기타 소재들 보면은 25% 전후의 조정을 받았어요. 네. 큰 대세의 길을 가는 업종의 선도 종목들은요. 중간 그러니까 100%, 200%, 300% 오르고 나서 중간 조정을 줄 때 평균 30% 전후의 조정을 줘요. 기가 막히네. 근데 요번에 정확히 제가 노란톡에서도 말씀드리고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조정이 30% 조정을 받고 어제 반등을 준 거예요. 그러면 가격 조정이 1차적으로 테스트가 끝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신용으로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최근에. 제가 신용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신용이 털리는 그 기간이 좀 필요해요. 어머나. 그러니까 조정은 결국은 가격 조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손실 보고 파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을 주면은 기다림에 지쳐서 손절을 치거나 진짜 큰 길을 가는 종목도 다 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이 좀 남은 것 같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셔야 한다? 상당히 좀 좋은 가격이 올 것 같다. 그렇게 좀 첨부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문종훈 전문가님,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2차 전지 만약에 이번에 시장 주도 안 했으면 무슨 얘기 하실 뻔했어요?
2차 전지가 주도가 당연히 될 거기 때문에 될 거를 알고 있으니까. 아니 2차 전지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2차 전지 없으면 어떡할 뻔했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사실 지난해에 그 상당히 좀 많이 제가 네. 서울경제는 올 1월부터 이제 맞아요. 시작을 했지만은 지난해 2022년도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그때 굉장히 어디 계시다가? 저는 그 네. 제가 궁금하네. 전문가 활동을 사실 이제 중간에 꽤 오래 쉬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하. 좀 부담 없이 이렇게 좀 키워나가는 그런 게 더 재밌고 네. 더 보람되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지난해에 이제 사실 주식을 하면 안 되겠다. 1년은 좀 쉬어라. 물가 상승이나 그런 부분이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기에는 무조건 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크게 보도하지만은 어느 정도 목전까지는 온 것 같다 해가지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슬슬 이제 관심을 좀 가져도 되겠다 해서 지인들하고 저거 해서 계속 말한 게 결국은 네. 앞으로 이렇게 불투명한 경제 상황에서는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게 최고다. 네.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수주가 다 돼 있으니까. 네, 아니 너무 얄미워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근데 마침 서울경제 1월 달에 또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아 너무 얄밉네. 얄미운데 반박 불가요, 여러분들. 저희 방송 쭉 1월부터 또 시청해주셨던 분들이라면 2차 전지 이 시작과 동시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 다 증거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반박 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도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무섭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예. 저도 사실 무서워요. 예. 죽지를 않아. 네. 좋은 의미로. 예.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일주일 전에 그 하락 조정을 좀 받으면서 네. 21선을 붕괴시킬까 말까 조의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 한번 붕괴시키지 않을까? 아닐까 라고 했는데 생각했는데 어제 같은 날 또 장대봉을 하나 또 띄워놨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런 종목을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뭐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좋은 종목인데 이 가격에서 좀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도 하고 또 하고 하는데 네. 불구하고 또 상승을 시키니까 예? 이게 과연 천정이 어딜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기본적으로 급등주들 보면은 뭐 이것을 이제 업종별로 다 틀리지만은 네. 우리가 보면 쉽게 보면 네임보우 노보틱스도 이제 하락이 이제 꺾이는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로봇주들. 또 이제 보면 가까이 보면은 1월달에 급등했던 셀바스 AI 종목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 구조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 카카오 게임즈나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도 뭐 저기 25만 원, 26만 원 갔다가 뭐 2만 원까지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그렇죠.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주가는 어떻게 보면 대주주의 야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가격까지 올라왔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유상증자라는 그 공시가 한번 나오면서 네. 오히려 그때부터 하방 조정 압력을 좀 받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리스크를 좀 관리하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안전하게 좀 조심스럽게. 눌렀을 때 하락시켰을 때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구독.